인천의 오래된 벽돌 건물 2층에는 지연이라는 간호사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매일 아침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상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어릴 적부터 지연은 버려진 동물들을 보살필 수 있는 큰 집을 꿈꿔왔다. 하지만 지금은 이 작은 공간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지연이 돌보는 수많은 고양이들 중에서도 보라는 특별했다. 왼쪽 귀에 독특한 상처가 있는 검은 고양이 보라는 임신 중이었고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연은 곧 태어날 새끼들을 걱정하며 매일 보라를 특별히 신경 썼다. 그녀는 출근 전과 퇴근 후에 항상 보라를 확인했고 임신한 고양이가 필요로 하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따로 준비했다. 최근 며칠 동안 마당의 고양이들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자주 가던 장소를 피하고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새로운 고양이의 출현이었다. 회색 털을 가진 이 수상한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들을 멀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연은 이것이 단순한 영역 다툼 이상의 의미를 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옆 건물에는 최근에 이사 온 대연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전직 군사 조종사였던 그는 소방관이었던 외아들 민준을 잃은 후 혼자만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들이 남긴 유일한 흔적인 구조견 하늘과 함께 살아가는 그의 일상은 조용하고 단순했다. 매일 아침 하늘과 산책을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은 평소와 달리 보라가 먹이를 먹으러 오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마당을 둘러보니 싸움의 흔적과 쓰러진 밥그릇들이 눈에 띄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옆 공터 근처에서 발견된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지연은 보라를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회색 고양이가 마치 그녀를 이끄는 듯이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하늘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산책 중에 공터를 지날 때마다 심하게 냄새를 맡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대연은 자신의 반려견의 이상한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의 군사 경험으로 다져진 그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같은 시기, 지연은 이웃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누군가의 애완용 비단뱀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이면 마당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 쓰러진 밥그릇들, 그리고 바닥에서 발견되는 작은 비늘들이 모두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병원 당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다. 그녀는 마당에서 평소보다 큰 소동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창문을 통해 바라본 마당에는 여러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고 고양이들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당에서 무언가가 바닥을 기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회색 고양이는 계속해서 지연의 주변을 맴돌았다.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절박해 보였다. 어느 날, 이 신비로운 고양이는 부러진 목줄을 물고 지연의 집 앞까지 가져왔다. 목줄에는 이상한 천 조각이 묶여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대연은 매일 아침 하늘과 함께하는 산책 시간에 주변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군사 훈련받은 눈은 주변 환경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공터 주변의 풀이 평소와 다르게 눌려있는 것이 신경 쓰였다. 하늘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극도로 불안해했고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도 했다. 지연은 보라를 찾아 나설 때마다 회색 고양이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 그 고양이의 행동은 분명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의 눈빛은 지연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오후, 지연은 결심을 내렸다. 회색 고양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 앱을 켜고 작은 가방에 물과 응급처치 키트를 넣었다. 간호사로서의 직감이 무언가 그것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공터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키 큰 잡초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회색 고양이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지연이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대연은 하늘과 함께 늦은 오후 산책을 나왔다. 최근 들어 하늘이 보이는 불안한 기색이 점점 심해져 걱정이 되었다. 오늘따라 하늘은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을 살폈다. 대연은 아들이 구조대원으로 일할 때 하늘이 보여주었던 그 특유의 긴장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크게 짖으며 공터 쪽으로 달려갔다. 대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하늘을 따라 달렸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인 시절 단련된 그의 다리는 여전히 빠르게 움직였다. 공터에 가까워질수록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회색 고양이를 따라 공터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비단뱀이 보라를 죽음의 고리로 감고 있었다. 임신한 보라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거의 움직일 수조차 없어 보였다. 지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때 회색 고양이가 갑자기 뱀을 향해 달려들었다. 놀란 비단뱀이 잠시 보라를 향한 집중을 늦추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오히려 더 세게 보라를 조여오기 시작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늘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듯 울리는 그 소리는 지연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숨가쁘게 달려온 대연과 하늘이 그곳에 도착했다. 대연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수십 년간의 군사 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판단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지연에게 차분히 물러서라고 지시하고 주변에서 단단한 나뭇가지를 찾았다. 하늘은 이미 구조 훈련을 받은 경험을 살려 비단뱀 주위를 조심스럽게 맴돌며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지연은 대연의 지시에 따라 물러섰지만 여전히 보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간호사 경험으로는 보라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 회색 고양이는 이제 그들 옆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연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비단뱀의 주위를 분산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계산된 것이었다. 하늘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대편에서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비단뱀을 위협했다. 이 협동작전은 서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비단뱀이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순간 대연은 지연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연은 재빨리 달려가 보라를 붙잡았다. 하지만 비단뱀은 여전히 보라를 놓지 않으려 했다. 그때 회색 고양이가 갑자기 비단뱀의 꼬리 쪽을 향해 날카롭게 핥히었고 이 예상치 못한 공격에 비단뱀은 잠시 긴장을 늦추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늘이 정확하게 비단뱀의 머리 쪽을 향해 짖으며 위협했다. 대연은 나뭇가지로 비단뱀의 몸통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고 마침내 지연은 보라를 안전하게 꺼낼 수 있었다. 보라는 지연의 품에 안겨 크게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다. 구조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비단뱀은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대연은 하늘을 통제하며 뱀이 평화롭게 물러날 수 있도록 했다. 지연은 보라를 안전하게 안은 채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회색 고양이는 그들 곁에서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대연은 지연에게 다가와 괜찮은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 묻어났다. 하늘도 이제 진정된 모습으로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회색 고양이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그제서야 지연은 이 고양이가 처음부터 보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조 후 며칠 동안 지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보라를 돌보았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그녀는 보라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다행히도 보라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5마리의 건강한 새끼들을 낳았다. 작은 아파트는 이제 작은 생명들의 소리로 가득 찼다. 대연은 매일 아침 하늘과 함께 산책을 나올 때마다 지연의 집 앞에 들러 보라와 새끼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처음에는 잠깐의 방문이었지만 점차 그 시간이 길어졌다. 하늘도 새끼 고양이들과 잘 어울렸고 보라도 이제 하늘을 경계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회색 고양이도 가끔씩 모습을 보였다.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는 그는 멀리서 새끼들을 지켜보다 조용히 사라지곤 했다. 지연은 이 신비로운 고양이가 보라의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대연은 지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소방관이었던 아들 민준에 대해, 그리고 하늘이 어떻게 구조견 훈련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은 처음으로 대연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하늘이가 보라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준이가 살아있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지연은 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을 떠올렸다. 버려진 동물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꿈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네 주민들도 보라와 새끼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새끼 고양이들을 구경하고 먹이와 용품들을 가져다 주었다. 심지어 몇몇 주민들은 새끼 고양이들의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고 지연의 작은 아파트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마당에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만들어졌다. 대연은 자신의 군사 경험을 살려 튼튼한 구조물을 설계했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이를 완성했다. 보라와 그의 새끼들은 이제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대연도 많이 달라졌다. 더 이상 고독한 노인이 아닌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하늘과 함께하는 아침 산책은 이제 다른 주민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특히 아이들은 하늘과 노는 것을 좋아했고 대연은 그들에게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회색 고양이는 여전히 가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길고양이들과 어울리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다. 지연은 그를 수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주민들도 이 이름을 따랐다. 지연의 병원 동료들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 몇몇 수의사들이 자원하여 정기적으로 길고양이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었고 필요한 치료도 제공했다. 이 소식은 점차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갔고 여러 동물 보호 단체들이 이들의 활동을 모델 케이스로 삼고자 했다. 보라의 5 새끼들은 모두 책임감 있는 가정에 입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주 지연의 마당을 찾아와 어미 고양이를 만났다. 주말마다 열리는 고양이 만남의 날은 이제 동네의 새로운 축제가 되었다. 입양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입양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지연과 대연은 이제 거의 매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은 듯했다. 지연에게는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대연에게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 딸 같은 존재가 생긴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작은 동네를 넘어 점차 퍼져나갔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천국, 그들이 만든 이 특별한 공동체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지연의 어린 시절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여러분, 지연과 대연, 그리고 보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작한 작은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매주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